자, 이제 세 번째, 모평균과 표본평균.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 전까지 중에서는 모집단이라는 용어가 좀 중요했고요. 모집단, 그 다음에 표본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다 정도를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 이렇게 세 개 정도의 용어를 구분해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집단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표본은 일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표본 안에 들어있는 자료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완벽합니다. 자, 이제 모평균과 표본평균. 첫 번째,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평균, 분산, 표준편차에다가 앞에다가 뭐가 붙었어? 모자가 하나씩 붙은 거죠. 네. 무슨 뜻이냐? 예측이 되죠. 전체의 평균, 이걸 보통 모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집단이라는 게 있고요. 모집단이라는 게 있고, 이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새로 하나 만든 표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본. 그러니까 여기 전체에 대해서도 평균이 있을 수 있고 이 표본 안에서도 평균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구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은 앞에다 전부 다 뭐를 붙인다고요? 모자를 붙인다고요. 얘네들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한다고요. 읽어볼까요? 모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x라 할 때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한다. 이지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호는 근데 요거는 다 나와요. 문제에서 뭐 모평균을 뭐 m이라고 한다, 시그마 제곱이라고 한다 이런 거 나와요. 근데 많이 사용되는 기호로는 이 모평균은 m을 쓰고요. 분산은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는 시그마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봤다면 여기에도 이것도 자료가 예를 들어서 한 개는 아니란 말이야. 자료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예,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들에도 다시 뭐가 있을 수 있다고요? 평균이 있을 수 있다고요. 또 분산이 있을 수 있다고요. 또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요. 이 표본 자체에 전체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도 있지만 표본을 뽑았으면 그 표본에 속해 있는 자료들 전체는 여러 개지만 여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 이것들에 대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도 있겠죠. 이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고요. 이 분산을 표본 분산이라고 부르고요. 이 표준 편차를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읽어볼까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 x1, x2, 땡땡땡, xn 요거를 이미 추출할 때 그 표본의 크기가 n개가 되는 거죠. 네. 자, 이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한다고요. 특히나 굉장히 잘 나온다라기보다 기본 용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오는 게 바로 이 평균입니다. 평균. 표본을 뽑았어요. 자료가 여러 개 있었죠? 이것의 평균을 뭐라고 한다고요? 표본 평균이라고 한다고요. 표본 평균. 표본의 평균을 줄여서 표본 평균이라고 한다고요. 여기서 분산을 구했어요.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얘네들보다는 수시로 요거는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건 기호로 보통 어떻게 나타내느냐면 거기도 있지만 x바와 같이 나타냅니다. x 위에 금을 그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다라고 문제 내에서 항상 설명이 나오긴 나와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알아두셔요. 언제나 이렇게 쓰기 때문에 표본 평균도 기호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에 비해서 분산은 표본 분산, S제곱, 표준 편차는 S라고 쓴다. 얘네들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 예. 실제로 이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많이 문제에서 노출시키지를 않기 때문에 요거는 신경을 좀 덜 써도 괜찮아요. 표본의 평균은 보통 X바와 같이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밑에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x바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는 거냐? 전체가 n개였었죠? n분의 1, 그 다음에 다 더하는 거죠.
다 더한 다음에 n분의 1을 곱해주면 평균이 구해지는 거죠. 말 그대로예요. 여기 있는 평균은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배웠던 확률을 이용해서 구하는 이 평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학교 때 보통 배우는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주는 이런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표본 평균. 주로 x바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n분의 1, x1 더하기 x2 모든 자료를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준다. n분의 1 곱하기 다 더한 거.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평균 구하는 공식을 사용한다. 확률을 이용하는 거 아니고 그걸 x바라고 한다. 두 번째 S제곱 이거는 표본 분산인 거죠. 표본 분산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배웠던 분산 구하는 공식이 대입해줘요. 자료에서 평균을 빼고 그걸 제곱하면 뭐가 돼요? 편차들이 되는 거, 편차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것들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특이한 거는 n-1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n분의 1이라 해야 되는데 n-1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참고에 나오는데 표본 분산을 정의할 때 n-1로 나누는 것은 표본 분산과 모 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어. 왜 줄여야 할까요? 굳이? 왜 줄이는 거죠? 대체로 자료의 개수가 많으면 이건 적고 이 전체는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야, 그치? 자료의 개수가 많으면 일반적으로 분산이 조금 더 작아져요. 자료의 개수가 적으면 분산의 값을 구해보면 대체로 조금 더 커져요. 그래서 분모를 n이 아니고 n-1로 계산을 해서 여기서 그냥 정상적으로 분산을 구하면 조금 큰 숫자가 나오는 거니까 n-1로 나눠서 조금 분산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 분산하고 좀 비슷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왜 비슷하게 만드는 걸까요? 나중에 추정할 때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용어들 구분하기 어렵지 않죠? 모 평균, 모 분산, 모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게 많이 안 나와요. 표본 평균. 표본 한 개에서 평균을 구한 거야. 그걸 표본 평균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평균이에요. 표본의 평균. 여기 의자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